우체통, 울림통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의 감동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울림통에 도착한 오늘의 감동,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드라마는 귀로 듣는 문학작품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생 봉사단 화양연합팀과 울림연기학원 학생들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장편 라디오 드라마 몽실언니. 지금 시작합니다. 몽실언니. 글 권정생. 1. 아버지를 버리고. 몽실아, 어서 가자.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을 재촉했다. 엄마, 어디가? 아무데 가면 왜? 인제 가면 안 와? 밀양댁은 대답이 없다. 몽실은 궁금했다. 아무래도 이 길로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벌써 밀양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살인문을 나선다. 끌려가면서 몽실은 무섭기도 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들로 나가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밀양댁은 흡사 도망을 치는 사람처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윗방 아줌마한테도 아무 말 않고 가? 시끄럽다. 그냥 가면 되는 거다. 몽실은 그제야 알아차렸다. 어머니 밀양댁은 지금 진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냉이꽃이 하얗게 자복자복 피었다. 골목길은 너무도 환하고 따뜻하다. 우물 앞 대추나무 아래까지 끌려가다가 몽실은 갑자기 밀양댁 손을 뿌리쳤다. 얘야, 어딜 가니? 내 소꿉살림 갖고 올게. 몽실은 하마터면 두고 가버릴 뻔했던 소꿉을 가지러 뛰어갔다. 뒷란담 밑에다 모아둔 사금팔이랑 병뚜껑, 구멍 뚫린 고무공, 조롱박 한 짝, 구질구질한 소꿉살림은 건너집 희숙이와 같이 주워 모은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깡그리 혼자서 치맛자락에 쌌다. 그러곤 밀양댁에게로 달려갔다. 빨리 와. 그까지 깨진 사기 조각은 뭐 타러 갖고 가니? 이거 내 살림이야. 몽실은 소꿉을 싼 치맛자락을 꼭꼭 감쌌다. 그러고는 밀양댁의 손에 잡혀 종종걸음으로 끌려갔다. 구불구불한 우찻길을 따라 심리를 가면 장터마을이 있고 기차정거장이 있다. 거기서 기차를 탔다. 몽실은 그제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 엄마, 아버진? 말하지 마.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거다. 아버지한테? 그렇다니까. 밀양댁은 역정을 내면서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빈 의자가 없어서 몽실은 줄곧 밀양댁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5정거장인지 6정거장인지를 지나서 내렸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정거장이었다. 몽실이가 살던 곳의 기차 정거장보다 더 작고 더 보잘것없는 정거장이었다. 어떤 낯선 할머니와 몽실이와 밀양댁 셋이서만 내렸다. 대합실로 나가니까 웬 키 큰 남자가 우뚝 서 있었다. 얼굴빛이 검고 기운이 세 보이는 남자였다. 밀양댁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밀양댁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몽실은 왠지 그 남자 어른이 싫었다. 몽실아. 응? 밀양댁이 잠깐 망설이다가 몽실이 손을 정답게 쓸어주면서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인사드려라. 몽실은 멍해지기만 했다. 여기가 낯선 곳이 아니고 이 남자와 어머니가 무섭지만 않다면 소리질러 울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몽실은 울지 못했다. 그렇다고 어머니 말을 그대로 고분고분 들어주지도 못했다. 한 달 전 돈 벌러 집을 나간 아버지가 커다랗게 떠올랐다.
엉덩이를 온통 누덕누덕 기워 입은 바지가 그지없이 정답던 아버지였다. 자주 어머니와 싸우긴 했지만 역시 몽실의 진짜 아버지는 한없이 가난한 그 아버지뿐이다. 몽실이가 멍청이 서 있으니까 밀양댁은 조금 난처했던지 이내 그 낯선 남자를 따라 정거장 대합실을 나섰다. 자갈이 잔뜩 깔린 신장로를 걸어가다가 비좁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울퉁불퉁한 논밭들이 이어진 들길을 한참 걸었다. 그러고는 개울가 골짜기 길로 가다가 높은 산을 넘었다. 몽실은 숨이 차고 힘겨웠다. 집에서 가지고 온 속꿉살림은 어느 틈에 하나 둘 모두 빠져나갔는지 없어져 버렸다. 고개 마루턱에 올라가서 셋은 앉아 쉬었다. 몽실은 자꾸만 울고 싶어졌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왜 어머니는 도망쳐 나와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인지 얄밉기도 했다.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팠다. 산기슭을 둘러봤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벌써 져버린 지 오래다. 엄마, 배고파. 몽실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했다. 밀양댁도 몽실이가 애처로웠는지 가까이 가서 껴안았다. 조금만 더 참자. 이제부터는 절대 배 안 고프게 해줄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새아버지네 집에. 돈 벌러 간 아버지는 어쩌고. 그 아버지는 이제 안 온다. 왜 안 와? 먼데 가버렸으니까. 몽실은 입을 다물었다. 한 달 전에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이젠 몽실의 아버지가 아닌 것일까? 정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아버지는 분명 몽실이한테 말했었다. 거칠고 마른 손으로 몽실이를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었다. 아버지, 얼른 돈 벌어 갖고 와야 해. 돈 많이 벌어 갖고 와야 해. 그날 아침 아버지는 산나물죽을 2그릇이나 먹고 찢어진 고무신을 새끼 끈앞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집을 나섰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온다고 거듭거듭 말하면서 떠났던 것이다. 그 아버지가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새아버지를 얻어가서 살게 된 것이라는 뜻을 몽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어머니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쌀이 없어서 매일 굶기만 했던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긴 했지만 언젠가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다. 몽실은 고개 마루턱에서 밀양댁에게 말했다. 엄마, 그만 집에 돌아가. 아버지 돌아오면 어떡해. 안 돼. 아버지는 안 온다. 밀양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새아버지라는 남자에게 말했다. 어서 가봐요. 그래, 가봅시다. 몽실은 어쩔 수 없이 밀양댁 손에 끌려 일어섰다.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벗어나 조금 넓은 들판에 나왔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조그만 마을에 닿았다. 두고 온 동네와 같이 감나무가 있는 대추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몽실은 너무나 지쳤다. 그래서 새아버지네 집에 닿자 방 안에 들어가 그냥 쓰러져 버렸다. 눈을 떴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다. 낯선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알고 소스라쳐 놀라 일어나 앉았다. 이제 일어났냐? 방 안엔 어머니 대신 낯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오른쪽 눈 위엔 오징어 다리에 붙은 멍울 같은 사마귀가 있고 쪼글쪼글 주름투성이 할머니였다. 몽실은 방 안을 둘러보면서 찔끔거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엄마 곧 올 거다. 할머니는 무척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았다. 몽실의 손을 꼭 잡고 글썽거리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닦아준다. 그러면서 밖을 향해 소리쳤다. 에미, 거기 있냐?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밀양댁이 들어왔다. 몽실아! 엄마! 몽실은 반가움에 그만 밀양댁 품에 안겨 울었다. 됐어. 그만 울고 밥 먹자. 배고프지? 저녁도 안 먹고 여태 자버렸으니까.
몽실은 2번, 3번 밀양댁의 손을 쥐어보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을 했다. 밀양댁이 밥을 가지고 왔다. 어쩌면 놀랍게도 하얀 쌀밥에 생선 반찬까지 있지 않은가. 몽실은 그러나 밥이 잘 먹히지 않았다. 아직도 서먹서먹하기만 한 낯선 집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먹고 숟갈을 놓으니까 밀양댁이 눈을 깜빡깜빡했다. 많이 먹으라는 눈짓이다. 그러나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밀양댁은 몹시 안타까운 듯이 나머지 밥그릇을 가지고 나갔다. 몽실이가 밀양댁 뒤를 따라가려니까 할머니가 붙잡았다. 여기 앉아라. 나이가 몇 살이냐? 몽실은 엉거주춤 할머니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7살. 7살인데 이렇게 키도 크고 말도 잘하냐? 이제부턴 여기서 나하고 사는 거다. 내가 몽실의 할미다. 알았냐? 몽실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나가서 놀아라. 몽실은 밖으로 나갔다. 마당이 훤히 넓은 집이었다. 그러나 쓸쓸하고 외로운 집이었다. 몽실아, 세수하자. 밀양댁이 우물가로 몽실을 데리고 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옹배기에 부었다. 몽실은 세수를 했다. 밀양댁은 행주치마로 얼굴을 훔쳐줬다. 몽실은 집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돌아가지 않아? 밀양댁은 낯빛을 무섭게 했다. 아버지는 먼데 가버리고 안 온다고 했잖니. 이제 아버진 몽실이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 새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다. 알았니? 몽실은 목에서 꺽꺽 막히는 덩어리를 삼키고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몽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2 사람의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가난한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조금 부자인 새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다. 덤으로 할머니도 생기고 남의 집 아랫방을 빌려 살던 것도 버리고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새아버지는 성이 김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김주사라 불렀다. 김주사는 원래 부인이 있었지만 병으로 죽고 호라비로 살다가 이렇게 몽실이 어머니에게 새로 장가를 든 것이다. 이 산골 마을 이름은 뎃골이라 했다. 뒷산 골짜기로 보리뚝나무가 무성하여 달밤엔 은빛 잎사귀가 아름다웠다. 뎃골 아주머니들이 몽실에게 물었다. 네 이름이 뭐냐? 정몽실이야요. 정몽실이? 마을 아주머니들은 뜻있는 웃음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밀양댁은 조용한 곳에서 몽실에게 가르쳤다. 누가 묻거든 이제부턴 김몽실이라 대답해야 한다. 왜 엄마? 정씨 아버진 이제 참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잖니. 내 성도 이젠 김가야? 그래, 김가다. 몽실은 정이라는 성을 버리고 김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김몽실. 아무래도 서툴고 이상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몽실은 뎃골 마을에 익숙해지고 버려두고 온 옛날 집은 차츰 잊어갔다. 진짜 아버지라고 고집을 부리던 정씨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굶는 날이 많고 산나물죽으로 목숨을 이어오던 가난도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1년이 지나자 몽실은 행복해졌다. 이젠 몽실은 완전히 뎃골 김주산의 딸이 되었다.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가 되었고 마루가 있고 감나무, 대추나무가 있는 커다란 집이 몽실이네 집이 되었다. 그 1년이 되던 5월에 밀양댁은 귀여운 아기를 낳았다. 예쁜 사내 아이였다. 몽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자 갑자기 옛날이 되살아났다. 몽실에게는 사내 동생이 하나 있었다. 정씨 아버지의 아들인 진짜 몽실이의 동생이었지만 어릴 때 몹시 앓다가 죽은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되살아난 동생과 그 동생의 죽음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몽실은 저도 모르게 외로워지는 것이었다.
1년 전에 김주산의 집에 왔을 때 그 서먹서먹하던 마음처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다리 병신.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은 영득이라 불렀다. 김주사가 지은 것이다. 영득이는 온 집안의 귀염둥이였다. 특히 할머니는 영득이가 조금만 울어도 밀양댁을 꾸짖었다. 그렇게 영득이를 귀여워하자니 자연히 몽실은 옆으로 밀려났다. 그냥 밀려난 것이 아니라 몽실은 벌써 이 김주산의 집에서 귀찮은 자식이 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몽실에게 수다스러우리만큼 심부름을 시켰다. 몽실아, 애기 기저귀 빨아오너라. 몽실은 기저귀를 빨았다. 설거지해라. 마루도 훔치고 방도 쓸어라. 이제 8살인 몽실은 시키는 것을 싫다고도 할 수 없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심부름은 몽실이가 모두 해야 했다. 몽실이 물 좀 떠오너라. 할머니가 명령처럼 말했다. 몽실은 얼른 먹던 숟갈을 놓고 일어나려고 했다. 밥 먹어라. 내가 가서 떠올게. 밀양댁이 몽실을 앉히며 일어서려고 했다. 애미는 영득이 봐야지. 몽실이 갔다 오너라. 할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일어서려던 밀양댁이 주저앉고 몽실이가 나갔다. 물을 한 대접 떠와서는 먹던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뭘 그토록 꼼짝거리냐. 얼른 먹고 밥상 치워야지. 몽실은 얼른 먹으려고 숟갈을 빨리 눌렸다. 그릇 긁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다. 왜 이렇게 야단스럽냐. 계집애가 얌전하지 않고. 몽실은 숟갈을 조심조심 움직였다. 몽실은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밥상을 치웠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몽실이를 몰아붙였다. 새아버지 김주사도 말씨가 거칠어졌다. 몽실은 점점 무섭고 고달파졌다. 조금만 놀고 있는 기미가 보이면 김주사는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놀기만 하냐? 몽실은 할머니와 김씨아버지 곁에서 밥을 먹는 것이 무서워졌다. 혼자서 부엌 구석에서 몰래 훔쳐먹듯이 했다. 김씨아버지와 밀양댁이 싸움을 했다. 고개 넘어 장터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 조금 늦게 장에서 돌아온 김씨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날 밤 몽실은 할머니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구의 고함 소리에 눈을 떴다. 건넌방에서 김씨와 밀양댁이 싸우고 있었다. 그땐 몽실이를 친딸처럼 키워주겠다고 했잖아요. 밀양댁이 김씨에게 말하는 소리가 났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나서 잔뜩 귀를 기울였다. 누가 구박이라도 했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따뜻하게 재워주는데 무엇이 불만이오? 너무하셔요. 그 애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키고 있잖아요. 어디 미워서 시키는 거요? 바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아무리 바쁘다지만 너무하잖아요. 끝내 밀양댁은 참지 못해 울어버리고 김씨가 밀양댁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몽실은 이불을 가리고 훌쩍훌쩍 울었다. 크게 실컷 울고 싶어도 할머니가 무서워 소리를 죽여 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점 잦아졌다.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었다. 몽실이 냇물에서 영득이의 기저귀를 빨아 옹배기에 담아 이고 오는데 골목길 모퉁이에 밀양댁이 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몽실을 보자 무작정 손목을 끌고 모퉁이집 정식인의 뒤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몽실은 영문도 모르고 밀양댁의 손에 끌려 들어가 옹배기를 내려놓고 엄마, 왜 여기 숨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몽실은 밀양댁 치맛자락을 잡고 오들오들 떨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발이 시려서 동동 뛰었다. 밀양댁은 몽실이의 어깨를 쌓안고 다독거렸다. 아직도 나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때였다. 바깥 골목길로 투박한 발소리가 나면서 화난 남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그냥 가지만 이 다음에 와서는 연놈의 주리를 틀어놓을 테다. 씨. 몽실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서는 듯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남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싸움을 할 때. 아, 그렇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친아버지 정씨의 음성이었다. 몽실은 밀양댁을 쳐다봤다. 어쩌면 몽실은 1년 반이나 헤어져 있었던 정씨의 음성만 듣고도 아버지를 기억해내었는지 정말 만만찮은 아이였다. 엄마, 몽실이 입을 때렸는데 밀양댁이 손으로 그 입을 막았다. 가만히 있어, 가만. 정씨의 음성이 이내 들리지 않고 발소리도 나지 않았다. 몽실은 정씨의 음성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그 음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했다. 밀양댁은 온몸으로 몽실의 입을 막았다. 몽실아,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밀양댁은 속삭이듯 애원했다. 몽실은 고통스럽게 참고 있었다. 이윽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자 밀양댁은 몽실을 풀어놓았다. 몽실은 빨래 옹배기를 들고 조용히 정식인의 뒤란에서 나왔다. 몽실은 한 길에 나와 멀리 고갯길 쪽을 내다봤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매운 바람만 휘몰아치고 정씨 아버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몽실아, 무얼 보는 거야. 얼른 집에 돌아가자. 몽실은 밀양댁을 따라 힘없이 걸었다. 집으로 가니 이번엔 김씨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채 영드기를 등에 꼭꼭 싸업고 있었다. 밀양댁은 아직도 얼굴빛이 하얀 채 김씨가 업고 있는 영드기를 받으려 했다. 영드가 젖 먹자. 그런데 뜻밖에도 김씨는 영드기를 놓아주지 않았다. 영드기를 감추듯이 몸을 빼고 밀양댁 앞을 가로막아 섰다. 필요 없으니까 몽실이 데리고 당신 남편 따라가시오. 밀양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영득이 배고픈데 젖을 먹여야 해요. 영득이 걱정 말고 어서 이 집에서 나가시오. 밀양댁과 김씨는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다. 밀양댁은 아기를 달라고 하고 김씨는 주지 않으려 하고, 그러자 김씨 등에서 영득이가 울기 시작했다. 김씨는 기어코 밀양댁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밀양댁은 두 손으로 얼굴을 쌓아놨다. 곁에서 보고 있던 몽실이 밀양댁한테 매달리며 울먹였다.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 그러나 몽실의 그 한마디가 김씨의 화를 더욱 복돋우고 말았다. 김씨는 밀양댁과 몽실을 한꺼번에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둘은 김씨의 억센 손에 떠밀려 문짝에 부딪혀 쓰러졌다. 맞다지 문이 왈칵 열리며 밀양댁과 몽실은 봉당 끝에 떨어져 다시 처마 밑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다. 몽실이 거꾸로 떨어지며 다리를 치켜든 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위로 밀양댁의 몸뚱이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다. 엄마! 몽실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밀양댁이 황급히 일어나 몽실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몽실은 일어나지 못했다. 왼쪽 다리 무릎이 반대로 젖혀져 부러지고 만 것이다. 몽실은 한 번 비명을 지르고는 조용해졌다. 그대로 까무러쳐버린 것이다. 밀양댁은 몽실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부엌으로 안고 갔다. 물을 떠서 먹이고 어깨를 흔들고 다리를 지그시 눌러보기도 했다. 밀양댁 혼자서 목이 타도록 몽실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건넌방 할머니도 김주사도 모두 문을 꼭꼭 닫아놓고 내다보지도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밥도 짓지 못하고 외양간의 소에게도 죽을 쏘아주지 못했다.
밀양댁은 몽실을 안고 캄캄한 부엌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추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몽실아, 몽실아. 밀양댁은 몽실의 뺨을 쓸어보고 가슴에 손을 대어보기도 하면서 초조하게 몽실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는 김씨 등에 엎인 영득이가 잠이 들었는지 울음소리가 그치고 조용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느 때쯤인지 몽실이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드디어 몽실은 눈을 떴다. 엄마. 몽실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밀양댁이 몸을 다독거림 물었다. 몽실아,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니? 다리가. 밀양댁은 더듬거리며 몽실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보지 않아도 왼쪽 다리가 2배나 부어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몽실아, 참아라. 시끄럽게 굴면 아버지가 또 야단을 칠 거다. 몽실은 울음을 삼키며 애써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찢어질 듯한 아픔은 몽실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어머니 가슴에 의지한 채 줄곧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죽여 울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몽실은 밀양댁과 함께 부엌 바닥에 앉아서 지새웠다. 날이 밝자 밀양댁은 몽실을 안고 망설이면서 안방문을 열었다. 김씨가 영득이를 곁에 뉘어놓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밀양댁은 조심조심 한쪽으로 가서 몽실을 뉘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김씨가 눈을 떴다. 힐끗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다. 김씨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말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조금 뒤에 가마솥 아궁 위에 불을 지피는 기척이 났다. 쇠죽을 끓이는 모양이다. 밀양댁은 그제야 안심을 했다. 김씨의 화가 어느 정도 풀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밀양댁은 몽실을 뉘어놓고 고이 잠든 영득이를 살며시 안았다. 영득이는 팔을 내저으며 잔뜩 얼굴을 찌푸렸다. 밀양댁이 퉁퉁 부은 젖꼭지를 물렸다. 영득이는 꿀꺽꿀꺽 젖을 빨기 시작했다. 아침밥을 지었다. 밀양댁은 전처럼 밥상을 차려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할머니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느 때와 같이 밥을 먹었다. 김씨도 별로 말이 없었다. 몽실의 다친 다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눈치도 없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몽실은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뒤쪽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서 눈물을 짜고 있었다. 할머니도 걱정해주지 않고 김씨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서러웠다. 마음껏 엉엉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 밀양댁은 김씨 눈치 보랴 할머니 눈치 보랴 겁만 내고 있었다. 몽실은 생각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식구들의 밥상을 치우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에게 밥과 국을 가지고 가까이 왔다. 몽실아, 조금이라도 밥을 먹어야지. 안 먹어. 몽실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밀양댁이 이웃집으로 수소문을 해서 약을 만들었다. 밀가루에 치자물을 우려서 반죽을 한 것이다. 그 밀가루 반죽을 몽실의 무릎에다 붙이고 헝겊으로 쌌다. 몽실은 그렇게 해서 1달 동안 꼬박 누워 있어야 했다. 1달이 지나자 그래도 신통하게 버티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몽실의 다리는 전과 같이 꼿꼿하지 못하고 무릎이 굽은 채 뼈가 굳어버렸다. 몽실은 절름발이가 된 것이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반뼘이나 짧았다. 그러나 몽실은 걸어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기뻤다. 절뚝거리면서 몽실은 또다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3.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몽실이한테 찾아오는 동무 가운데 순덕이가 가장 좋았다. 순덕이는 배나무집 할머니 손녀였다. 조그만 오두막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순덕이는 조금 개구쟁이였지만 마음씨가 착했다. 순덕이는 빨랫감을 담은 옹배기를 이고 와서 부른다. 몽실아! 몽실아! 왜? 빨래 안 가니? 그래, 같이 가자. 몽실은 순덕이와 함께 빨래 가는 날이 즐겁다. 맑은 개울물에 기저귀랑 저고리랑 담가놓고 방망이로 토닥토닥 두들겨 빤다. 몽실이와 순덕은 딴 아이들보다 빨래도 잘한다. 기저귀를 헹구어 비틀어 짜는 몽실이 빨래 솜씨를 보고 순덕이가 말했다. 몽실은 나보다 빨래를 잘하는구나. 아니야, 순덕이가 나보다 잘 빠는걸? 개울물은 아직 손이 시렸지만 건너편 들판 저쪽은 아지랑이가 아른거린다. 빨래를 꼭꼭 짜서 옹배기에 담아놓고 몽실은 그냥 앉아 멀리 들판을 바라보았다. 대골에 와서 벌써 2해가 되어간다. 몽실은 갑자기 먼 고갯길 쪽으로 눈을 준 채 생각에 잠겨버렸다. 고개를 넘어 자꾸 가다가 기차를 타면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 지난 겨울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간 정씨아버지를 생각했다. 함께 살고 있었을 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을 한 아버지였다. 그 일 때문에 화난 김씨아버지는 몽실을 떠밀어 다리병신을 만들어 놓았다. 순덕이 빨래 옹배기를 챙기며 말했다. 몽실아, 그만 돌아가자. 좀 앉아 놀다 가자. 꾸중들이면 어쩌겠니? 아주 조금만 놀다 가면 괜찮아. 너 왜 우니? 눈에 눈물이 나왔어. 몽실은 그냥 앉아 있었다. 순덕이가 몽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 대골에서 살고 싶지 않아. 몽실은 정말 눈물을 쪼르르 흘리며 울고 말았다. 순덕이도 함께 눈물을 글썽거렸다. 대골에 살고 싶지 않으면 어쩌니? 엄마하고 전에 살던 살강마을에 가고 싶어. 네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말이지? 응, 우리 아버지 이젠 돈 많이 벌어 집도 사고 양식도 많이 사놓았을 거야. 몽실은 자기도 모르게 영득이도 몰래 데려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났다. 몽실은 그래놓고 가슴이 뜨끔했다. 살강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몰래 도망쳐온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희숙이의 속꿉살림까지 제가 몽땅 가지고 나왔던 것도 마음에 찔렸다. 희숙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거야. 순덕이와 함께 빨래 옹배기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몽실이 머릿속엔 살강마을로 돌아가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영득이를 업고 절뚝거리며 골목길을 걸어다니면서도 몽실은 자꾸만 정씨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영두가 누나하고 같이 산나무 기차 타고 안 갈래? 찍찍퐁퐁, 찍찍퐁퐁. 영득이는 기차 소리 흉내를 내었다. 가고 싶다는 대답이다. 4월이 되고 영득이가 조금씩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몽실은 순덕이와 함께 뒷산 골짜기 비탈에서 돌나무를 캤다. 둘은 바위 틈으로 뿌리를 받고 자란 돌나무를 부지런히 따서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그때 아래편 보리밭 독에서 짖거리는 소리가 났다. 서린바리, 찐바리. 분명히 몽실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조금 작은 소리로 저희들끼리 짖거리는 것 같더니 소리는 점점 커졌다. 서른바리, 찐바리, 누구야? 몽실은 발딱 일어나 아래쪽을 노려보았고 순덕이가 소리쳤다. 몽실의 얼굴이 거의 하얀빛으로 변하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다. 몽실은 그만 주저앉아 흑흑 느껴 울었다. 놀리던 아이들이 우르르 달아나고 있었다. 모두 몽실이보다 1~2살 위인 갯골 머슴애들이었다. 너희들 모두 일로 맞춰! 야단말게 할 거야! 순덕이가 커다랗게 으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달아나고 난 뒤 순덕은 몽실을 부축해 일으켰다. 몽실아, 울지 마. 모두 나쁜 놈들이야. 세상 없어도 하나님 이번 여름에 벼락을 때려버릴 게다. 울지 마. 울지 마. 순덕이가 몽실의 나물 바구니까지 들고 함께 산을 내려왔다. 몽실은 서러워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어서 가야지. 살강으로 가야지. 여태까지 살강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으면 이렇게 다리 병신이 안 되었을 텐데. 몽실은 줄곧 흐느끼면서 순덕이를 따라 걸었다. 집으로 돌아온 몽실은 깜짝 놀랐다. 마루 끝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 조금 근심스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몽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몽실은 고모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몽실은 과연 똑똑한 아이였다. 살강에서도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살고 있는 고모님을 금방 기억해낸 것이다. 고모가 몽실을 알아보고 마루에서 일어났다. 몽실아! 몽실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울던 울음을 삼키려고 애를 썼다. 너 다리는 왜 절뚝거리니? 언제 다쳤니? 고모가 몽실의 어깨를 보듬으며 재우쳐 물었다. 몽실은 참으려 했던 울음이 왈칵 치밀어 올라왔다. 고모는 몽실의 손을 만져봤다.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얼굴도 자세히 봤다. 옷매무새도 살펴보고 그리고 절고 있는 다리 쪽 치마를 걷어봤다. 형님, 왜 애를 이렇게 병신을 만들었수? 옷은 입꼬리고 부잣집에서 잘 먹여주겠다고 데려다가 사흘에 한 끼도 못 먹은 애처럼 말려놓았수? 고모는 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밖으로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다. 그건 김씨 아버지 잘못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되지 않았다. 고모는 계속 밀양댁한테 따지고 들었다. 밀양댁은 말할 수 없는 괴로운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오빠를 버리고 좋은 서방 얻어오면 혼자 오는 거지. 왜 죄 없는 딸을 데려다가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은 거요? 고모의 말은 밀양댁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것만 같았다. 듣고 있던 할머니가 일어서며 대꾸를 했다. 몽실이를 데리러 왔으면 잠자코 데려갈 것이지. 웬 큰 소리요? 그래, 이 댁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닌가요? 어린 것을 이렇게 학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고모는 할머니에게 대들듯이 말했다. 몽실은 겁이 났다. 김씨 아버지가 있으면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정없이 주먹을 휘둘러 아무나 닥치는 대로 때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득이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큰 소리로 따지던 고모는 가쁜 숨을 가라앉혔다. 몽실아, 가자. 어디가? 집에 가야지. 너희 아버지한테 말이다.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 바보야. 엄마는 이런 좋은 집에 시집 왔는데 무엇하러 너희 아버지한테 가니? 엄마 안 가면 나도 안 가. 뭐야? 이 어리석은 거사. 넌 이 집에 있으면 부엌대기밖에 더 안 된다. 어서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기다려? 그래, 너희 진짜 아버지 말이다. 몽실은 거지 같은 가난한 아버지의 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헤어져 어떻게 혼자서 간단 말인가? 그리고 귀여운 동생 영득이를 어떻게 두고 가나? 그때 잠자코 있던 밀양댁이 몽실이 곁으로 다가와서는 몽실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몽실아, 고모하고 같이 아버지한테 가거라. 엄마, 몽실은 왠지 눈물이 싹 가시어버렸다. 밀양댁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고 나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다음에 엄마한테 놀러와도 되지? 그래, 놀러와도 된다. 몽실은 고모를 돌아다봤다. 고모, 순덕이한테 잘 있어라 인사하고 올게. 순덕이가 누구니? 우리 동무야. 그럼 어서 갔다 오너라. 순덕이는 할머니와 함께
방금 캐온 돌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몽실은 숨가쁘게 달려간 때문인지 얼른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몽실이 어째 왔냐? 순덕이네 할머니가 눈치가 다른 걸 알아차리고 물었다. 순덕아, 우리 고모가 데리러 왔어. 너희 고모가 어디서 왔니? 몽실은 가까스로 입을 열어 말했다. 순덕이가 몽실을 쳐다보며 물었다. 아버지한테서 왔어. 살강으로 데리고 오랬대. 그래? 몽실이 지금 아버지한테 가니? 응, 엄마도 가라고 했어. 어쩌면 갔다가 놀러도 된다고 했어. 아버지한테 가는 건 좋지만 엄마를 떨어져 가야 하니 어쩌지? 순덕이네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우리 순덕이나 몽실이나 부모 모실 복이 없나 보다. 몽실은 고모와 함께 2해 전에 넘어왔던 고갯길을 향해 걸었다. 밀양댁이 몽실이 입던 옷가지를 싸서 들려주었다. 순덕아, 놀러 올게. 잘 있어라. 잘 가, 몽실아. 절뚝거리며 몽실은 그러나 착실히 고모의 뒤를 따라 고갯마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몽실의 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밀양댁은 북받치는 울음을 터뜨려 놓았다. 몽실아, 애미가 잘못했구나. 하도 배고프고 어려워서 내가 잠시 생각을 잘못했단다. 부디 아버지한테 가서 건강하게 잘 자라라. 밀양댁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가득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고개 위에서 몽실은 밀양댁의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눈자위가 씀뻑거리고 코가 찡하게 더워왔다. 몽실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입속에서 수없이 내며 몽실은 걸었다. 작은 보따리를 보듬어 안고 절뚝절뚝 고모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걸었다. 새어머니 북촌댁. 기차를 타고 살강마을이 있는 정거장에 내렸을 땐 벌써 어둑어둑한 저녁이었다. 고모는 차에서 내려 곧장 살강마을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고모, 왜 살강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몽실이 물었다. 어서 살강으로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희숙이랑 다른 동무들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진 이제 살강에서 살지 않는다. 엄마도 도망쳐 버렸는데 거기서 창피해서 살 수 있겠니? 그럼 딴 데로 이사 갔나? 그래, 저쪽 노루실로 갔다. 몽실은 속으로 희숙이랑 다른 동무들을 못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둑어둑한 우찻길을 조금 걸어가다 보니 저쪽에서 어떤 남자 어른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오는 걸 보니 정씨 아버지였다. 몽실은 속으로 외쳐보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갑자기 가슴 속에 싸늘한 바람이 스치더니 목줄기가 꼬장꼬장 굳어버렸다. 정씨가 다가와 몽실을 덥석 안았다. 정씨는 말없이 목에서 신음소리만 내었다. 몽실은 아버지가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몽실은 아버지가 이전처럼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어둑한 땅거미 속에서 정씨는 약간 쑥스럽게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는 역시 쑥스럽게 말했다. 몽실아, 엄만 죽일 년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쁜 엄마 싹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서 살자. 아버지가 널 고생 안 시키고 먼 데도 안 가고 고함도 치지 않을게. 몽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노루실 마을은 비스듬히 비탈진 산자락에 모여 있었다. 그 비탈길을 빙 둘러 안쪽 끄트머리에 정씨네 조그만 집이 있었다.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정씨가 손수 돌담을 쌓아 지은 집이다. 고모와 함께 셋이서 방으로 들어갔다.
호롱불을 켜니까 어둡던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바닥에는 갈대로 엮은 삿자리가 깔려있고 벽은 도토리 풀에 흙을 이게 발랐을 뿐 외양간처럼 어설픈 방이었다. 저녁 쌀이라도 있어요? 배고픈데. 고모가 정씨를 쳐다보며 물었다. 정씨는 윗목에 놓인 자루를 가리켰다. 저기 좁쌀 있다. 몽실이 윗목을 보니 베개만한 무명자루가 동그만히 놓여 있었다. 새까맣게 때가 찌든 자루였다. 고모가 바가지에 좁쌀을 담았다. 한 움큼 더 넣었다가 반 움큼 덜었다가 다시 조금 더 덜고는 부엌으로 가지고 나갔다. 솔가지에 불이 붙는 소리가 났다. 그릇이 달각거리고 달아오른 솥에 물방울이 떨어져 끓는 소리도 들렸다. 고모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밥을 지어가지고 왔다. 소금과 고춧가루만 넣고 버무린 미나리 생채를 한가운데 놓고 노란 조밥을 먹었다. 정씨는 사발에 담아주고 고모와 몽실은 바가지에 담아 함께 먹었다. 몽실은 밥을 먹고 나서 언제나처럼 밥상을 치우려고 일어섰다. 그때 몽실은 다친 왼쪽 다리를 비틀거렸다. 정씨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몽씨는 아까 보니 다리 절뚝거리는데 왜 다쳤니? 몽실은 챙겨든 빈 그릇들을 손에 든 채 멈칫 서 있었다. 몽실아, 아버지한테 다리 보여드려라. 그리고 왜 다쳤는지 들려드려라. 고모가 조금 냉랭하게 말했다. 몽실은 갑자기 가슴이 저려왔다. 댓골 김씨 집에서 겪었던 서름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지금에야 온 것 같았다. 몽실은 챙겨들었던 그릇들을 도로 놓고 그냥 주저앉았다. 몽실은 찔끔거리면서 다리를 다쳐 병신이 된 이야기를 더듬어 들려줬다.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그 높은 처마 밑으로 새아버지한테 떠밀려 떨어졌어요. 새아버지가 뭐야? 듣고 있던 정씨가 꽥 소리를 질렀다. 몽실은 놀라 어깨가 들먹거렸다. 거기서 아버지라 부르던 것이 버릇이 된 걸 어쩌나. 앞으로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고모가 몽실이 대신 변명을 했다. 그래. 잘 먹고 살려고 가서 병신 되어 와서 꼴쳐오고. 정씨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비웃는 투로 말하고는 갑자기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더니 방바닥을 힘껏 내리치는 것이었다. 에이, 이놈아! 남의 가정 망쳐놓고 자식 새끼 다리까지 병신 만들어 놓은 놈이 어딨냐! 내 이놈을 그냥 두지 않을 게다. 이놈아! 정씨의 입술이 실룩거리더니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린다. 울면서 몽실의 곁으로 다가가 커다랗게 팔을 벌려 딸을 끌어안았다. 몽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고 정씨는 딸을 안은 채로 울고 곁에서 보고 있던 고모도 울었다. 정씨는 울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너희 엄마는 매정하게 날 버리고 갔지만 내가 동경에서 폭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네 엄마와 널 구했단다. 불쌍한 네 동생 종호는 그리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지만 내가 못할 짓을 하진 않았다. 정씨는 해방 전에 일본에서 폭격으로 내 식구가 죽을 뻔했던 것을 자신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2번, 3번 되풀이하면서 밀양댁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해방되었다고 남들이 다 조선 땅에 나오는데 나라고 그냥 일본에 남아있을 수 있냐? 땅 한 떼기 없는 고향에 돌아와 이 고생을 할 줄 누가 알았니? 그놈 종호란 놈만 죽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정씨의 넋두리는 무척 길었다. 밤이 이슥하도록 신세 타령만 하다가 저녁 먹은 빈 그릇은 치우지도 못하고 윗목에 밀어놓았다. 셋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쓰러져 잤다. 조그만 낡은 이불 한 장으로 정씨는 몽실의 등을 다독거려 덮어줬다. 이튿날 고모는 시댁으로 떠났다. 떠날 때 고모와 정씨는 따로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몽실이 얼핏 들어보니 아버지가 새로 장가를 가야 된다는 말이었다. 고모가 속삭였다.
내가 알아보고 좋은 올케 데리고 올게요. 오빠는 너무 걱정 마셔요. 고모가 가고 난 뒤 몽실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새로 장가를 가면 몽실이한테는 새엄마가 생기는 것이다. 왠지 허전하고 쓸쓸했다. 대골 엄마가 떠올랐다. 영득이도 보고 싶어졌다. 엄마는 괜히 영득이네 집에 시집 갔어. 가난하더라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 씨는 건넌마을 큰 기와집 머슴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다. 몽실이는 하루 종일 혼자서 지냈다. 다행히 노루실에도 몽실이 또래의 동무들이 많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찾아와서 수다를 떨다 가기도 했다. 몽실이와 아버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몽실은 아주머니들을 향해 눈을 부릅떴다. 아주머니들은 몽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조금 무안스러웠는지 흩어져 갔다. 그 후로도 몽실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많이 시달렸다. 그 중엔 몽실의 처지를 참마음으로 동정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남준의 어머니였다. 남준은 정거장이 있는 마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몽실이와 동갑이었지만 몽실은 아직 학교에 간다는 건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몽실아, 이제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 한글 글자 하나 못 익히면 사람도 아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남주한테 와서 같이 공부해라. 남준의 어머니는 친절하게 권했다. 몽당 연필 1개와 누런 피지 종이 같은 종이도 한 장 주었다. 몽실은 밤마다 남주한테 가서 한글을 익혔다. 몽실은 대골 김씨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었기 때문에 작은 살림이지만 꾸려나갔다. 아버지 정씨는 주인 집에서 새끼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몽실이 혼자 밥을 지어 먹었다. 산나물을 뜯어다가 죽도 끓였다. 누더기 같은 아버지의 옷을 깨끗이 빨고 집안 청소도 했다. 그러나 몽실은 외로웠다. 대돌 끝에 오독하니 앉아 눈물을 짓기도 했다. 서름이 북받치면 훌쩍훌쩍 울었다. 아버지 정씨가 울고 있는 몽실을 달래주었다. 그러나 울고 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정씨는 무섭게 화를 내었다. 한양년 같은 애미가 뭐 때문에 보고 싶다는 거야? 보고 싶거든 당장 가버려! 정씨는 커다란 손으로 몽실의 뺨을 때렸다. 몽실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쌓안고 큰 소리로 울었다. 정씨는 술에 취하는 날이 많았다. 밤이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내 활개를 펴고 누워서 코를 골았다. 몽실은 구석 쪽에 쪼그리고 새우잠을 잤다. 대골 김씨를 생각했다. 정씨와 비교를 해보기도 했다. 어느 쪽이 김씨 아버지인지 어느 쪽이 정씨 아버지인지 잘 가려내지 못할 때가 있었다. 어쩌면 둘은 닮은 데가 많았다. 어머니 밀양댁도 정씨 남편에게 죽도록 얻어맞았었다. 술 취하고 때리는 것이 둘이 꼭 같았다. 여름이 왔다. 저녁 되면 남주랑 경애랑 함께 냇물에 다슬기를 주우러 갔다. 여름 해는 지루하리만큼 길었다. 어느 날 몽실이 바가지 그득히 다슬기를 주워가지고 젖은 치마를 입은 채 돌아오니 손님이 와 있었다. 고모하고 또 다른 낯선 여자였다. 갑자기 몽실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새어머니? 얼굴은 조금 예쁜 편이고 키가 커서 그런지 말라 보였다. 긴 모가지에 여자는 노란 삼배 적삼을 입고 있었다. 몽실의 예감대로 여자는 고모가 데리고 온 아버지의 새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고모는 몽실이의 눈치를 줄곧 살펴보다가 밤이 으슥해서 마당 구석 쪽으로 몽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 몽실아, 저 아줌마 마음에 드니? 몽실은 잠자코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살아봐야 알겠지만 내가 몽실이 생각해서 좋은 엄마 데려오려고 애를 썼단다. 이 아줌마는 몸이 약해서 흠이지만 마음씨는 좋은 아줌마야.
몽실이는 앞으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라. 몽실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숙인 고개가 점점 아래로 처져내리고 금방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말았다. 고모도 언짢았는지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노루실 북쪽에서 왔다고 해서 새어머니를 북촌댁이라 불렀다. 북촌댁은 다소곳이 말이 없는 여자였다. 몸이 약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따금 얼굴에 괴로운 표정이 나타나곤 했다. 가난하고 적막한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매만졌다. 몽실의 해진 저고리를 예쁘게 기워주고 아버지의 고무신도 자주 깨끗이 씻어주었다. 몽실아. 북촌댁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몽실을 불렀다. 몽실은 어쩐지 서먹서먹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 밀양댁에게 하던 대로 반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예 하고 존댓말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 사이니까 자연 둘 사이가 쉽사리 가까워지지 않았다. 전보다 뎃골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지고 영득이가 보고 싶어졌다. 밤마다 앞마당에 거적을 깔고 혼자 누워 몽실은 별을 세면서 울었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뎃골 엄마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었다.